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의 이 정신나간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는 똑같이 정신나간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홍준표 후보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닮았다 하는데 둘 다 범죄자 정치인, 그러니까 여자를 건드리고 한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돈이라도 줬고 이 후보는 무상연애했다. 이 후보와 여배우 김무선 씨와의 스캔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건드리면서 공격을 하는데 트럼프를 끄집어냈습니다. 트럼프가 범죄자이고 여자를 건드리고 돈을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포르노 스타와 관계를 맺고 그 스타가 자꾸 관계를 폭로를 하니까 거액을 줘서 입을 막은 사건,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출마를 한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고 조롱을 해댔습니다. 아니,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트럼프의 눈치만 보고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당인데, 그런 트럼프를 대통령을 놓고 범죄자이고 여자를 건드리고 돈을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사건들, 발언들, 특히 미국과 관련된 인들은 빠짐없이 미국 국무부에 보고를 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내용은 미국의 백악관, 그 트럼프에게까지 전달이 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니, 지금은 뭐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홍준표에 대해서 면밀한 보고서가 트럼프에게 제출이 될 터인데 이런 내용이 빠지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대하는 방식을 봤을 겁니다. 특별한 잘못을 젤렌스키가 저지르지 않았는데 부통령까지 합세를 해서 젤렌스키의 복장을 문제 삼으면서 시비를 걸면서 젤렌스키의 길을 꺾어서 협상력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구사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력 거래 기술은 거의 예술급입니다. 자, 한국은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대단히 관세 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김정은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데서 놀라운 협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 홍준표를 트럼프가 상대나 해 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상회담도 질질 끌고 트럼프의 방한 같은 것도 시간을 질질 끌고 설사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협상력을 높이고 이 홍준표의 완전히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슬슬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아니면 뒤에서 이런 실언을 한 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당신 뭐 내가 범죄자라고? 당신 뭐 내가 여자 건드리고 돈을 줘서 입을 막았다고?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홍준표 한국 대통령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홍준표, 김문수 이런 후보들 중에서 홍준표가 가장
이재명과 싸워서 한 방에 날아갈 결정적인 하자가 제일 많은 정치인이자 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특활비 수억 원 착복, 그리고 성완종 불법 자금의 새로운 증거, 그리고 장인 영감탱이라고 공개적으로 지난번 8년 전 대선 때 얘기했던 약점, 돼지 발정제 파동, 기타 등등 박근혜를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라고 표현했던 것.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출당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시체가 된 사람에게 등에 칼을 꽂는 것이라고 해놓고 막상 지가 당대표가 되니까 당헌 당규를 어겨가면서 박근혜를 출당시킨 것 등등. 아니 뭘로 이런 결정적인 약점이 있으면서 뭘로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막말 낮은 품격의 지도자가 한국의 대통령이 돼서 G20이나 APEC이나 각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시진핑 이런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양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막말들, 김문수 후보가 했던 헌재가 자유헌정 질서의 수호자로 영웅으로 되어 있는데 헌재의 파면 결정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과거 119에 전화를 걸어서 뜬금없이 119에 전화를 걸어서 나 경기도지사 김문수인데 제대로 그런 장난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119 응답원에게 관등 성명을 대하라고 계속 몰아치는. 자, 나경원 후보 개헌을 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상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을 가지고도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면 총선이라는 거, 가장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총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총선 민의가 어떻게 나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막말과 해괴한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들이 이미 대통령 선거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대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당권 출마를 해서 과거 홍준표가 그랬던 것처럼 당권을 잡고 권력을 행사하겠다. 이것뿐입니다. 이런 도발 리스크, 이런 주접 리스크, 이런 권력 욕심 리스크, 그리고 이런 정상회담 천격 리스크, 이런 리스크가 없는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